우리 윤정혜 기자 수고하셨고요.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오늘 국회 한번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새정치연합 분위기.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대부분의 의원들은 김현우 의원 사건 때문에 참 당이 부끄럽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 내에는 어떤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그 국민참여국이라는 별도국이 네. 있습니다. 이 국에서 지금 김현우 의원 사건 이후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항의 전화가 빗발쳐서 네. 당직자들이 지금 업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오늘 이석현 국회 부의장 김현우 의원에 대해서 좀 네. 말을 내놨는데 굉장히 좀 이게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46kg 작은 체구에 온순한 성품을 가진 김 의원이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냐 이러는데요. 조금 전에 한 인터넷 매체에서는 이석현 국회 부의장 발언의 기자실 경악 이런 기사도 썼습니다. 왜냐면요. 김현우 네. 의원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강경파 중에 강경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출입 기자들이 이견이 없고 네. 항상 강경파인 김현우 의원 이렇게 수식어가 항상 붙어 나갔는데 그렇다면 기자들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은 강경과 온수는 뭐 같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뜻이 바뀌었는지 제가 이석현 국회 부의장께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혹시 온순한이라는 단어의 뜻이 좀 바뀐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이석현 의원이 설마 국회의원이 직접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가담을 했겠느냐. 예. CCTV라든지 목격자들의 증언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전혀 보지 못했고 네. 당내의 중진 의원들이 그 김현 의원에 대해서 너무 방어를 안 해주는 것 같으니 네. 오선이자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이 좀 방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말을 꺼낸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사실 김현 의원 사건에 대해서 지도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비대위원들이 비상대책회의에서 단 한 번도 내놓지 않았는데요. 네. 이 어떤 국민들을 굉장히 그 분노하게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이 없이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인지 좀 의아한 대목이 많습니다. 사실은 조경태 의원이,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서 김현 의원 출당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국회 안행위가 사실은 이제 경찰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안행위에서는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 아까 우리 변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김현 의원은 의원직도 내놔야 되는 거다. 이런 또 주장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손 변호사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의원직 사퇴 안 하실 거라고 얘기 드렸던 건, 네. 이 사건의 본질을 아직도 김현 의원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네. 그는 조사 나와서도 나는 지금 한간에 문제되고 있는 갑질을 하지 않았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그 정도 하는 것은, 그 정도 권한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 하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국회의원이었는데 어렵게 되셨잖아요. 그동안 또 그쪽에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네. 공로를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들어오셨는데, 절대 도의적으로 사퇴하시진 않을 것 같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안행이라는 곳이 어떤 의미신지 아실 텐데, 네. 그렇다면 정당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과연 경찰에서 어떤 그 자율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행에 대해서는 지금 새정연이 그냥 지도부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안행이 변경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다른 절차 없이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식적인 의사표명도 없을 뿐더러 그런 아주 간단한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정연이 지금 다른 문제로 시끄러워서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의 어떤 그 공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또 정치적인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속 의원들 전체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고 있다라는 인상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라든가 여러 가지 비사실 관련될 경우 당 차원에서 당 지도부가 제명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퇴를 요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민희 의원은 트위터에서 왜 이렇게 단순 폭행 사건을 확대하느냐, 이번 일로 네. 그 김현 의원의 그동안의 헌신성이 폄훼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당 중진이셨던 이석현 의원도 정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만약 당
지도부에서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퇴라든가 아니면 상임위 변경 여러 네. 가지 이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을 내놓을 경우에 당 일각에서 김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반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들한테 소속 의원들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바른 소리조차 못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좀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도 네. 제가 당 중진을 통해서 여러 달이 건너서 들었는데 당 중진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초기에 김 의원에게 즉각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사과 의사 표시를 해라라고 여러 경로를 말씀하셨었는데 김 의원은 오히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걸 네. 보니까 아마도 당 지도부에서는 자신들이 뭔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 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하게 되면 정말 새정년은 자중질환에 빠져 있고 소속 의원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네. 아니냐 그런 비난을 우려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 막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조 차장 김현 의원 뭐 잘 아실 텐데 김현 의원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지금 정치권에 들어왔고 그동안에 어떤 의정 활동을 했는지 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일단 국회에 들어온 거는 1988년에 네. 평민당 창당 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야 인사들을 많이 규합을 해서 그 평민당 창당에 참여를 시켰는데요. 바로 이해찬 의원을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네. 김현 의원이 1984년 그 한양대 입학을 해서 계속 전대협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이해찬 의원이라든지 또 전대협 출신 인사들과 굉장히 교분이 두텁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그 새천년민주당의 대변인실에서 네. 주로 그 기자들과 함께 호흡을 해왔기 때문에 네. 언론의 생리를 잘 안다는 네.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 집권 후에 그 춘추관장, 예. 그러니까 청와대 기자실 담당, 그렇죠. 예, 춘추관장 언론보도 지원관이라고 하죠. 네. 예, 여기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대선 때는 이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당시 그 대통합민주신당의 그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러면서 춘추관장직을 사퇴했고요. 네. 18대 총선 그러니까 2007년 12월 대선 참패 이후에 예. 벌어졌던 그 총선 때 비례대표 그 상위 예, 순위를 받기 위해서 예.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 39번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순번을 받자 스스로 사퇴했고요. 네. 근데 이제 19대 총선 들어서는 한명숙 당시 대표라든가 이해찬 문재인 의원이 공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네. 되면서 비례대표 안정 당선권을 받았습니다. 7번인가를 받았죠? 네. 이번에 안산 단원고가 있는 안산 지역구를 노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주변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경기도 안산 자체가 굉장히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좋은 지역구입니다. 네, 15대 때부터 천정배 전 의원 내리사선했고 지금 김영환 의원도 내리사선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세월호 유가족 문제에 그 자기의 어떤 다음번 지역구 배정을 위해서도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지금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 정치인이 이렇게 발굴되고 네. 뭐 성장하고 교육받고 뭐 이런 시스템도 좀 적극적인 좀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정치인의 그 모습을 봤을 때 국민을 안고 이렇게 다독거리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이 아니고 마치 그 적과 전쟁을 해서 내가 어떤 뭐 투쟁 의지에 불타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는 과연 어떠한 그 정치적 성장 배경을 겪어서 저런 것이냐 저는 그와 같은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을 봤고요. 또 비례대표자라고 했을 때 정말 전문성이 있는 뭐 과거 같으면 이제 여당과 야당에 갈라져도 뭐 예를 들어서 국방 분야에 뭐 삼성 장군이 어떤 국방 예산의 어떤 전문성 심사를 위해서 네. 영입도 하고 네. 그와 같은 뭐 전문성에 관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도대체 어떤 그 정치 신인에 대한 발굴과 양성 육성에 있어서도 새로운 어떤 정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요. 네. 지금 문희상 그 비대위원장께서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되자마자 하실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일은 네. 지금 그 김현 의원에 대한 일정한 언급과 네. 대표로서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네. 이렇게 어떤 뭐 겁주는 식이 아니고 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책임자로서 해야 네. 되느냐. 그래야 어떻게 보면 세월호 전국도 풀어나갈 수 있는 알겠습니다. 시작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아마도 새정치민주연합 새로 비대위원이 구성들이 됐는데 아까 조 차장이 쭉 설명을 했지만 뭐 문재인 또 뭐 정세균 의원이라든지 또 이해찬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사실 김현 의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뭐
뭐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문희상, 생각을 문재인, 해볼 수 있을 것 정세균 같습니다. 네. 이 세 분만 하더라도 친노로 개파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김현우 의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나오지 네, 않고요. 네. 또 국감이 알겠습니다. 다가워지면서 안전행정위원회가 곧 열리는데 네.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상실됐기 때문에 안전행정위에서 교체를 하겠다 이런 발언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